운명의 본질을 해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 하나는 운명이란 미리 정해져 있는 숙명과 같다고 보는 것이다. 아무리 애써도 운명을 피할 수는 없다. 좋은 운명을 타고나지 못하면 거기에는 어떤 개선의 여지도 없기 때문이다.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는 치명적인 무력감은 불만족과 내면의 저항을 불러일으킨다. 성공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탓하게 된다. 인생은 왜 이렇게 불공평한가? 어떤 사람은 넘치는 풍요 속에 빠져서 살고 또 어떤 사람은 늘 쪼들리면서 산다.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쉽게 얻는데 다른 사람은 쳇바퀴 속의 다람쥐처럼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결과가 없다. 누구는 미모와 지혜와 힘을 타고나는데 또 어떤 누구는 무슨 죗값인지도 모르는 채 평생 열등한 존재라는 꼬리표를 달고 다닌다. 이런 불평등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무수히 다양한 인생이 왜 어떤 사람들에게는 제약을 가하는 것일까? 그 불행한 사람들은 무슨 죄를 지은 것일까? 불운을 타고난 사람들은 울분을 느끼면서 자신의 처지는 왜 그런지 대답을 찾아보려고 애쓴다. 이럴 때 당신은 나쁜 업을 지었고 전생에 끔찍한 죄를 갚고 있는 중이라는 둥 온갖 종류의 가르침이 등장한다. 신이 기껏 말 안 듣는 자식들을 가르치고 키우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듯이 말이다. 그런데 신은 그 전지전능한 힘을 가지고도 이 희한한 양육 방법 때문에 뭔가 골치를 앓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어떤 모호한 이유로 해서 신은 우리의 죄를 이번 생애에 벌하지 않고 나중의 생애로 미룬다. 하지만 기억도 못하는 일을 가지고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다는 건지 요상하지 않은가? 불평등에 관한 또 다른 가설이 있다. 현재 궁핍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도 언젠가는 고스란히 보상을 받으리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 역시 하늘나라 어디에선가가 아니면 다음 어느 생에선가이다. 아무리 뜯어봐도 이런 식의 설명은 도무지 만족스럽지가 않다. 사람은 오직 이 하나의 생애만을 기억하고 인식하기 때문에 전생과 내생이 존재하든 말든 그것은 사실 중요하지도 않다. 어떤 의미에서는 현생만이 그의 유일한 삶이다. 만일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믿는다면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는 가장 좋은 수단은 겸허함일 것이다. 이 밖에 또 하나 새로운 종류의 설명이 존재한다. 행복하고 싶으면 그저 행복하라. 낙천주의자가 되어서 가진 것에 만족하라는 것이다. 이 설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고 끊임없이 불평만 하면 불행해진다는 것을 이해시키려고 한다. 그저 정해진 대로 만족하고 단순하게 삶을 기뻐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람들도 이 말을 받아들이기는 하겠지만 어두운 현실을 기쁘게 맞이하기는 좀 난감한 일이다. 좀 더 큰 것을 원할 수는 정말 없는 것일까? 왜 억지로 기뻐해야 하는가? 그것은 자신에게 사랑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모두를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권하느라 바쁜 소위 깨달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늘 있다. 물론 가혹한 현실을 피하려면 머리에 이불을 뒤집어 쓰듯이 환상을 덮어 쓸 수 있다. 사실 그렇게 해서 더 편하게 살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왜 미운 사람을 용서해야 하는지 또 관심도 없는 사람을 왜 사랑해야 하는지를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 억지로 짜낸 행복이다. 그 기쁨은 저절로 우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치약을 짜내듯이 짜내야만 한다. 물론 인생이 하나의 정해진 운명에만 묶여있는 단조롭고 유치한 것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다.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기를 싫어하며 주어진 것보다는 무언가를 이루어내는 기쁨을 더 좋아한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운명에 대한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이 있다. 사람은 자신의 행복을 스스로 빚어낸다. 그러니까 알다시피 사람은 행복을 위해 싸워야 한다. 달리 무슨 수가 있을까? 똑똑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그냥 주어지지 않는다고 말한다. 주어진 대로의 행복을 받아들이기가 싫다면 몸부림으로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야 한다. 역사 속의 교훈적 이야기들은 영웅들이 밤낮으로 자신을 바쳐 용감하게 싸워서 상상할 수 없는 장애를 극복해냈다고 한다. 그들은 엄청난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여 싸움에 이긴 다음에야 성공과 행복을 얻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도 미심쩍은 구석이 있다. 싸우고 고생하는 무수한 사람들 중에 실제로 성공에 도달하는 사람은 단 몇 사람뿐이라는 사실이다. 성공을 위해 목숨을 걸고 평생을 싸워도 몽땅 헛수고가 되기도 한다. 삶이란 것은 왜 이토록 혹독하고 절망적인 것일까? 행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것은 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가? 세상이 양보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또 자신과 싸워야 한다. 가난하거나 아프거나 못생기거나 불행하다면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다. 당신은 결점이 많으니 자신을 바꿔야만 한다. 인간은 날 때부터 결점과 죄의 덩어리라는 사실을 마주하여 꿈에서라도 행복하려면 그것을 고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만 한다. 이 무슨 고약하게 암울한 현실인가? 그러니 복 많은 부잣집에 태어나지 못했다면 겸허하게 고난을 참아내거나 아니면 끝없는 싸움에 평생을 바치는 것이 그의 운명인 것이다. 이런 인생을 받아들이라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마뜩치 않다. 만사가 정말 이토록 암울하고 희망의 빛이란 전혀 없는 것일까? 탈출구는 있다. 위에 열거된 모든 해석과는 달리 그것은 단순하고도 즐거운 것이다. 왜냐하면 그 탈출구는 전혀 다른 차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트랜서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근본적으로 다른 세계관 위에 존재한다. 만일 당신이 운명은 미리 정해져 있는 것이어서 아무나 바꿀 수 없는 것이라고 결론 짓는다면 그것은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럴 경우 당신은 스스로 자신의 운명을 다른 사람의 손에 넘겨주는 것이다.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요는 당신이 파도가 치는 대로 밀려다니는 작은 종이배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창조한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의식적으로 책임을 떠맡는다. 당신은 파도와 싸우며 자신의 항로를 따라 배를 조종한다. 그래서 당신의 선택은 항상 실현된다. 당신은 스스로 선택한 것을 얻는다. 어떤 세계관을 선택하더라도 그것은 항상 옳을 것이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게 동의하지 않고 반박할 것임을 알아둬야 한다. 그들도 자신의 세계관 안에서는 역시 옳기 때문이다. 양자 물리학은 몇 가지의 증명할 수 없는 사실, 곧
공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그 공리들은 그 자체가 양자물리학의 최초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증명될 수 없다. 양자물리학에서 밀입자는 어떤 경우에는 입자처럼, 또 다른 경우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 과학자들은 이 이중적인 행동을 명쾌하게 설명할 수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그저 당연한 현상으로 받아들였다. 양자물리학의 공리들은 현실이 취할 수 있는 엄청나게 다양한 생김새와 형태를 수용할 수 있다. 이는 마치 장님들이 코끼리가 때로는 나무기둥처럼, 때로는 뱀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점에 동의하는 것과 유사하다. 미시세계의 대상을 기술할 때 그것을 입자로 바라보기를 택한다면 우리는 저명한 물리학자 닐스 보어가 최초로 만들어냈던 것과 같은 원자 모형을 얻게 될 것이다. 이 모형에서는 태양계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도는 것처럼 전자들이 원자핵 주위를 돈다. 만일 그것을 파동으로 바라보기를 택한다면 원자는 물감이 번진 점처럼 보일 것이다. 이 두 모형은 각각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면서 현실이 취하는 각기 다른 측면들을 반영하고 있다. 여기서도 역시 우리는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우주의 본질은 하나이며 나누어져 있지 않지만 그것은 끊임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사람들이 그 한 측면을 제대로 연구하고 해명하기도 전에 이전 것과는 완전히 모순되는 다른 측면이 나타난다. 과학자들은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현실의 다양한 측면들을 통합시켜 보려고 애쓰지만 그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이다. 과학 지식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고 조화시켜 줄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다. 우리의 현실이 취할 수 있는 모습의 엄청난 다양성 말이다. 이 비길 데 없이 무한한 가능태야말로 우리 우주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본성이다. 보호구역 감시인이 준 수수께끼를 풀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능태의 다양성을 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 달리 말해서 우리는 현실이 무한히 다양하게 펼쳐질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공리로 내세우리라는 것이다. 우리는 두루뭉술한 뜻의 이 공리가 흥미롭기 그지 없다는 뜻밖의 사실을 드러내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지식으로 법칙을 만들어 물질의 움직임을 기술한다. 반면에 자연은 이 움직임을 있는 그대로의 순수한 형태, 곧 무한수의 원인과 결과로서 품고 있다. 대략적으로 말하자면 존재 가능한 모든 물체와 그 동선상의 무한수의 지점에 관한 데이터는 정보의 장 속에 저장된다. 이 정보의 장을 우리는 가능태 공간이라고 부를 것이다. 가능태 공간은 과거에 존재했던 모든 것과 현재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리고 미래에 존재할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가능태 공간의 각 점은 어떤 사건의 특정한 가능태를 품고 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모든 가능태가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해보자. 무대장치는 현실이 펼쳐지는 외적 형태, 즉 현상이고, 시나리오는 물질이 움직여가는 트랙이다. 편의상 가능태 공간을 섹터별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의 섹터가 고유한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가지고 있다. 섹터 간의 거리가 멀면 멀수록 시나리오와 무대장치의 차이도 크다. 사람의 운명도 이처럼 무수한 가능태로 이루어져 있다. 가능태 공간은 무한하기 때문에 이론상 인간 운명의 시나리오와 무대장치의 형태와 수는 무한하다.
그래서 사소하기 짝이 없는 사건 하나가 운명의 흐름을 바꾸어 놓을 수도 있다. 인간의 삶은 물질의 움직임과 마찬가지로 원인과 결과의 사슬에 지나지 않는다. 가능태 공간에서는 원인과 결과가 서로 가까이 배치되어 있다. 원인 다음에는 곧 결과가 따라온다. 그래서 한 사람의 운명의 구역이 한 생애의 트랙을 이룬다. 그런 한 인생 트랙의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는 그 성격이 비슷하다. 한 사람의 삶은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바꾸어 놓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하나의 트랙을 따라 평범하게 흘러간다. 그러다가 운명이 커브를 틀면 다른 인생 트랙을 따라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다. 가능태의 수가 무한하다는 바로 이 이유로 인해서 현실은 그 모든 다양성을 펼쳐낸다. 모든 출발점으로부터 인과의 사슬이 흘러나온다. 출발점을 선택하면 그에 따른 현실이 펼쳐져 나온다. 선택된 출발점에 따라서 다른 인생 트랙을 따라 현실이 전개된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무한한 가능태가 이미 존재하므로 당신은 당연히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마음에 드는 운명을 골라 잡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운명을 지배한다는 것은 결국 단 하나의 단순한 일, 곧 골라 잡기로 귀착된다. 그러면 그 선택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트랜서핑이 그 답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정보체는 무한한 수의 잠재적 가능성, 즉 각기 고유한 시나리오와 무대장치를 지닌 가능태를 담고 있다. 물질화 과정은 이 정보체에 담긴 내용에 상응하여 일어난다. 물질이 가능태 공간 속을 움직여가는 과정은 다음의 생각 실험으로서 보여줄 수 있다. 물이 들어있는 호스를 상상하라. 호스를 감싼 고리 모양의 냉동기가 호스를 따라 천천히 움직인다. 냉동기가 있는 위치의 호스 안의 물은 빠르게 결빙한다. 물 분자들은 상대적으로 느슨한 상태로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 냉동기가 통과하는 순간 그 지점의 호스 안의 물 분자들은 얼음 결정이 되어 고정된다. 하지만 냉동기가 지나가면 얼음은 다시 녹아서 물 분자들이 느슨히 풀려난다. 그러니까 얼음 결정 자체가 호스를 따라 물속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물의 구조, 즉 결빙 상태가 호스를 따라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유에서 호스 속의 물은 가능태 공간이고 얼음 결정은 가능태가 물질적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물 분자들은 사람들을 상징하는데 결정 구조 안에서의 그들의 위치는 운명의 한 가능태를 나타낸다. 냉동용 고리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히 대답할 수가 없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정보체는 어떻게, 왜 물질로 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양자 물리학의 미시 세계에서 물질은 에너지 다발의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우리는 진공 공간에서 소립자들이 탄생과 소멸을 반복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니까 물질은 한편으로는 존재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물질적 바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있다. 분명한 점은 단 하나. 만질 수 있는 모든 것은 만질 수 없는 에너지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영화 필름이 돌아가면서 장면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때에만 시간의 흐름을 느낄 수 있다. 이제 필름을 전부 펼쳐놓고 모든 장면을 동시에 바라보라. 시간은 어디로 갔는가? 모든 장면이 동시에 존재한다.
우리가 장면들을 하나하나 이어서 보기 전에는 시간은 정지 상태로 있다. 바로 이것이 정확히 우리 현실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모든 것이 왔다가 사라진다는 생각이 우리 의식 속에 단단히 심어져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사실 정보장 안에 기록된 모든 것은 언제나 거기에 존재해왔고 영원히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인생의 트랙들은 마치 영화 필름처럼 존재한다. 일어난 모든 일은 사라져버리지 않고 남아있다. 일어날 모든 일은 지금 일어나고 있다. 현재란 가능태 공간 속의 특정 구역이 당신의 인생 트랙 위에 실현되어 나타난 것일 뿐이다. 가능태 공간은 하나의 형판으로서 작용한다. 사물이 현실 속에 어떤 식으로 드러날지를 그것이 결정한다. 어두운 숲에서 손전등을 들고 있는 사람을 상상해보라. 그는 숲속을 헤치고 걸어간다. 손전등이 어디를 향하든 그것은 숲의 한 부분을 밝게 비춘다. 물질적 현실은 마치 손전등 빛이 비친 곳처럼 자신을 드러낸다. 어두운 숲 전체는 가능태 공간이며 밝혀진 부분은 실현된 가능태 구역이다. 그렇다면 빛은 무엇일까? 다른 말로 무엇이 형판 속의 한 가능태에 빛을 비추는가? 혹은 그것을 물질화시키는가?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우리는 또 하나의 출발점을 정해야 한다. 현실은 우리에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한편으로 우리의 존재는 우리의 의식에 의해 결정되지만 다른 편으로는 그와 반대되는 분명한 증거들도 많이 있다. 생각은 행동의 동기로서만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 예컨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일은 실현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당신은 그것이 생각이 실현된 게 아니라 불길한 예감이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반박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신기한 현상들이 설명할 수 없고 모호한 구석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같은 현실을 눈앞에 놓고 그냥 무시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생각이 현실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든 의식은 사람의 운명을 형성시킨다. 산염 에너지의 파동은 잠재된 가능태를 물질화시킨다. 문제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산염 에너지의 파동이 가능태 공간의 특정 섹터를 밝게 비추어 그 결과로 그 가능태가 물질화된다고 가정하자. 산염의 파동은 가능태 공간 내에서 자신의 해당 섹터를 찾아낼 것이다. 그러면 그 특정 섹터의 가능태가 물질화된다. 이런 과정을 통해 의식이 현실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현실이 실현되는 유일한 방법임을 명심해야 한다. 아무튼 생각은 행동과 마찬가지로 사람의 운명에 동일한 영향력을 미친다. 사람들은 행동이 가시적인 결과를 끌어온다는 손쉬운 설명에 익숙해 있다. 생각의 영향은 보통 눈에 띄지 않으므로 설명할 수도 예측할 수도 없다. 생각과 그에 따른 사건들 사이에 일목요연한 인과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은 곧 한 사람의 생각이 그의 현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사람은 정확히 자신이 선택한 것을 얻는다.
각자가 자신만의 인생 트랙을 따라 여행한다. 그러나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의 동일한 세계에 살고 있다. 물질 세계는 모두에게 하나지만 각자는 자기에게 실현된 고유한 현실을 갖는다. 당신이 여행자이며 지금 아름다운 도시를 방문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당신은 아름다운 풍경과 건축물을 감상하고 있다. 꽃이 만발한 정원과 분수, 작은 오솔길이 난 공원, 그리고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의 미소 띤 얼굴을 구경하고 있다. 그런데 쓰레기통 옆을 지나다가 노숙자 한 사람을 발견한다. 그는 같은 차원, 같은 세계에 사는 당신과 똑같은 사람이다. 그러나 그의 눈에는 당신이 보는 세상이 보이지 않는다. 그는 쓰레기통에 들어있는 빈 병을 주러 온 다른 불황자, 경찰 등을 경계하는 눈빛으로 바라본다. 그는 당신이 가고 있는 트랙과는 다른 인생 트랙을 가고 있다. 당신의 인생 트랙과 그의 인생 트랙은 가능태 공간 속에서 서로 교차했다. 그래서 실현된 현실인 이 세계에서 당신과 노숙자가 마주치게 된 것이다. 편의상 라디오 전파를 측정할 때처럼 주파수를 산연파의 한 매개 변수로 삼을 수 있다. 우리는 무언가를 생각할 때마다 산염 에너지의 주파수는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에 동조된다. 그러면 그 섹터 고유의 가능태가 물질화하기 시작한다. 에너지는 복잡한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이 세계의 모든 것을 관통한다. 에너지는 사람의 신체를 통과할 때 그 사람의 생각에 따라 변조되고 몸에서 나갈 때는 그 생각에 상응하는 매개 변수를 얻게 된다. 에너지의 매개 변수들은 그 생각의 성질을 흡수한다. 그렇게 해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에너지는 산연파로 바뀐다. 그리고 그것은 가능태 공간의 한 섹터를 물질적 현실로 바꿔놓는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뭔가를 생각할 때 당신은 산염 에너지를 가능태 공간 속으로 방사하는 것이다. 변조된 에너지는 특정 섹터에 작용하고 이 상호작용이 그에 상응하는 변화를 당신의 삶에 가져온다. 인생의 상황들은 특정 행동에 의해서만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각의 성질에 의해서도 형성되기도 한다. 당신이 세상에 대해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면 세상도 당신을 같은 식으로 대접할 것이다. 당신이 늘 투덜대며 세상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는다면 만족하지 못할 이유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 세상에 대한 당신의 태도가 부정일색이라면 세상은 살기 힘든 곳이 될 것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물론 그렇다. 긍정적인 태도는 당신의 삶을 더 나은 삶으로 바꿔주는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이다. 당신은 자기가 골라 잡은 것을 가진다. 당신이야 좋든 싫든 그것이 사실이다. 당신의 생각들이 대략 같은 방향을 향하고 있으면 당신은 같은 인생 트랙 위에 머물러 있을 것이다. 그러다가 당신이 현실에 대한 태도를 바꾸면 산연파의 매개 변수들도 즉시 새로운 특성을 얻는다. 그러면 당신의 물질적 세계는 새로운 트랙으로 옮겨간다. 만일 어떤 이유로 시나리오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당신은 상황을 고쳐보려고 애쓸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장애물을 만나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불만을 표하거나 절망에 빠진다. 그러면 당신의 산연파는 더 많은 장애물이 있는 트랙으로 옮겨간다. 결국 인생은 점점 더 빠르게
아래로 곤두박질 친다. 이런 과정은 당신의 통제력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사실 가능태 공간 속의 말썽 많은 섹터로 실현의 에너지를 보낸 책임은 바로 당신에게 있다. 당신은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해 주리라고 믿는다. 그러나 사실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선택한 대로 얻는 것이다. 장애물과 싸우기를 선택하면 싸워야 할 장애물을 넘치도록 만나게 될 것이다. 당신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에 빠져 있다면 당신의 삶에는 언제나 문제가 끊이지 않을 것이다. 당신은 현재의 인생 트랙 위의 상황을 바꿔놓으려고 여러 가지로 행동을 취해보지만 가능태 공간 속의 시나리오의 내용을 고칠 수는 결코 없다. 오직 다른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을 뿐이다. 가능태 공간 속 시나리오의 불쾌한 사건을 고치려고 애쓸 때 당신은 정확히 자기가 싫어하는 것들을 생각하게 된다. 바로 이를 통해서 당신의 선택은 유감없이 물질화되어 원하지 않았던 바로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현재의 인생 트랙에서 어떤 것을 고치는 것은 불가능하다. 미술관에 가서 작품을 구경할 때처럼 마음에 들지 않는 전시 작품을 없애거나 새로 만들 수는 없다. 거기서는 당신이 대장이 아니다. 그러나 당신이 발길을 돌려 다른 전시실로 가서 마음에 드는 작품을 구경하는 것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물론 원하는 것은 뭐든지 다 얻을 수 있는 그런 인생 트랙으로 건너가는 것은 그저 바라기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 모든 생각이 다 실현될 수는 없으며 모든 소망이 다 성취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의 내용 때문이 아니라 생각의 성질 때문이다. 단순히 꿈꾸거나 바라는 것은 선택하기가 아니다. 꿈은 실현되지 않는다. 꿈이 실현되려면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한다. 이 책에서 당신은 그런 조건들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가능태 공간에는 사람마다 무한수의 인생 트랙과 운명이 있다. 우리에게는 선택할 권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운명을 원망할 핑계가 없다. 우리의 유일한 문제는 선택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이다. 세상은 마치 있을 수 있는 모든 요구를 다 충족시켜주기 위해 창조된 것처럼 무수한 가능성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누구든지 자신이 원했던 모든 것을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있다. 심지어 지식의 다양한 영역에서조차도 세상은 우리가 보기 원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난다. 멋지지 않은가? 가능태 공간은 사람들이 하는 말로 하나의 환상이다. 그것이 물질적으로 실현된 것이 바로 물질 세계이고 말이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선택한 것을 얻는다. 무한 가능성의 공간을 앞에 두고서 이런저런 모델이 유익한지 어떤지를 따진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중요치 않은 일이다. 우주 공간처럼 무한히 넓은 공간을 마음속에 그려보라. 아무리 멀리 나가도 끝이 없다.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무한히 작은 공간 역시도 끝이 없다. 우리는 가시적인 우주의 한정된 일부분만을 볼 수 있을 뿐이다. 망원경과 현미경은 둘 다 한계가 있다. 미시적 차원의 무한성도 거시적 차원의 무한성과 전혀 다르지 않다. 눈에 보이는 이 우주가 대폭발로 생겨났다고 하는 이론이 있다. 그 이론에 따르면 대폭발 이래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 천체들은 엄청난 속도로 우주를 운행하고 있다. 하지만 관점을 넓혀서 엄청나게 큰 거리를 상정한다면 이 팽창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대단히 오랜 시간에 걸쳐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진공의 공간에서 물질의 기본 입자들은 매 순간 난데없이 나타났다가 순식간에 사라진다는 사실 또한 잘 알려져 있다. 시간과 공간의 상대성을 고려한다면 각 입자들을 우리의 우주와 비슷한 하나의 독립된 우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사실 우리는 기본 입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 물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기본 입자들은 때로는 파동으로 또 때로는 입자로 나타날 수 있다. 미시 세계로 좀 더 들어가면 입자들 간의 상대적 간격은 우주 공간의 별들 사이의 간격과 유사해진다. 그리고 그 내부에 있는 관찰자에게는 시간이 다시 느려진다. 외부의 관찰자에게는 우리의 우주 또한 허공 속에서 몇 초 사이에 명멸하는 입자와 똑같이 단지 찰나 속에 존재한다. 공간과 마찬가지로 시간도 앞으로나 뒤로나 무한하다. 시간의 한 조각은 무한히 작을 수도 있고 동시에 무한히 클 수도 있다. 시간의 한 조각 위에서는 어떤 점이라도 출발점이 될 수 있으며 그 점의 양쪽으로는 무한한 시간이 놓여 있다. 한 조각의 시간을 따라 출발점을 아무리 움직여도 그 앞과 뒤에 놓여 있는 시간의 무한함은 조금도 바뀌지 않는다. 이 무한한 우주 속의 우주들은 동시에 존재한다. 그 어떤 순간에 그 어떤 지점도 우주의 중심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그 각각의 점은 모든 방향에서 똑같은 무한성으로 에워싸여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모든 지점이 우주의 중심이 되는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해서 가능한 모든 사건은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을 상상하기란 쉽지 않다. 이 우주를 아무리 멀리까지 간다고 상상해봐도 여전히 똑같은 무한 공간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트랜서핑의 원리를 이용하면 당신은 놀라운 결과를 얻을 것이다. 가능태 모델에 의하면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창조한다. 하지만 트랜서핑에서는 운명의 개념이 일반적인 관점과는 다르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 자신의 행복은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어서 그것을 얻어내려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내가 행복을 위해 세상과 싸워서 얻어낸 것은 과연 무엇인가? 각자가 스스로 결단을 내려야 한다. 해오던 식으로 계속 싸울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시도해 볼 것인지를 말이다. 평생을 바쳐서 발버둥 치고 싸워봤자 결국은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다. 세상이 제 발로 당신에게 걸어온다면 그 편이 훨씬 더 쉽지 않겠는가? 결국 세상이 하는 일이란 모두가 당신의 선택을 실현시켜주는 것인데 말이다. 당신이 그 무엇을 주문하든지 그것은 언제나 무조건 배달된다. 그러나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 그것은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이다. 당신은 곧 선택하기가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소원은 오직 동화 속에서만 이루어진다. 소원을 이룬다는 것은 지극히 어렵거나 불가능한 일이라는 강력한 신념이 존재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다. 당신은 곧 소원이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꿈이 결코 실현되지 않는 이유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